네, 반갑습니다. 9월 9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은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벌써 한 일주일째 되나요? 네, 계속 오르고 있죠. 분위기 좋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둘이 합쳐서 1조 원에 달하는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자, 본격적인 수급의 귀환인가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다만, 네, 만기일 앞에 있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자, 매수가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매수가 들어오는 물량들을 만기일날 다 버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세워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서두르지 마시고요. 일단은 종목들 갖고 있는 거 잘 올라가니까 좋죠. 계속 홀딩하는 겁니다. 올라가는 종목도 계속 홀딩하면서 그 대신에 돈을 또 다 쓰면 안 돼요. 왜냐면 만기일날 변동성을 보여버리게 되면 이게 다음 주 FOMC까지 불확실성으로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체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방산이라든지 조선 뭐 대부분의 종목들 조금씩 약세를 보였고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힘을 잘 못 썼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 금융주 섹터는 또 괜찮았어요. 은행주, 그 다음에 보험주, 증권주가 오늘 또 강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얘네들은 이제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올라갔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브로드컴의 도약 이런 부분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일단 집중적으로 잡혀 있는 모습이니까 긍정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들은 분명히 더 있을 거라 생각하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주도주의 흐름이 조금 바뀌는 것 같다 판단되죠. 코스닥 쪽에서 코스피를 좀 넘어오는 것 같고, 대형주 중에서도 이제 조방원이 아니라 이제 반도체나 또 이제 금융주가 힘을 쓸 수도 있죠. 정책적인 수혜를 입더라도 그쪽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새롭게 또 재편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계좌 상황 굉장히 좋았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트 봅니다. 자,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은 3260포인트입니다. 자, 50만 넘어가도 대박이다 생각했는데 60을 넘겨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난번에 형성됐었던 3288포인트까지 얼마 안 남았고요. 자, 잘 따져볼 게 있습니다. 여기 시점이 종가 기준 신고가죠. 네. 자, 시장이 굉장히 강했다는 이야기예요. 종가 기준 신고가가 언제 나온 거냐면 3260 정도면은 아마 2021년 8월 이후, 그러니까 1년, 2년, 3년, 4년 만에 나타나는 네, 첫 번째 신고가. 네, 어마어마한 네, 상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흐름도 이제는 계속해서 걱정스럽게 생각됐었던 하락 조정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사라진 거죠. 물론 이제 만기일이 앞에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좋아하진 않을 수 있어요. 만약에 뭐 시장을 상승 쪽으로 베팅을 했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시장을 상승 쪽에 베팅했을 리는 없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외국인의 기관들이 시장 상승 쪽에 베팅을 안 했다라면 내일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체크하시고, 만약에 내일 변동성이 없이 유지가 됐다 그러면은 만기일날 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리스크 요인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거니까 이번 주까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공격적으로 나서지 마시고 조금만 더 소극적으로 가세요. 조금만 더 소극적으로 가시고, 이 종목 저 종목 많이 산다고 해가지고 좋지는 않아요. 잘 가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 거, 또 기회가 되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더 끌고 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뭐 잘 아시다시피 마지막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매우 긍정적이고 좋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이 무려 6,600억을 삽니다. 기관은 3,000억 정도 매수 들어가 있어서 둘이 합쳐가지고 9,600억인데 그냥 1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금융투자도 2,300억이나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워낙 거세게 들어오니까 네, 별로 티가 안 나죠. 연기금은 지금 약간 네, 몸살리고 있는 중인데 얘네들이 또 이제 만기일날 열심히 사서가지고 포지션 만들다가 변화가 될 수도 있고요. 자, 평소와는 좀 다르게 주가가 지금 상승해 있다라고 한다면 매도를 통해서 진행하다가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기금의 움직임들은 만기일날 큰 변동성을 보이고 그 부분들을 외국인의 기관들이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연기금이 팔다가 사기 시작하는 그런 형태의 만기일 조정이라면 얘네들은 기관과 외국인들은 만기일날 사기 시작하다가 막판에 떨구는 그런 형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항상 변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물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여집니다. 자, 일단 선물지수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어느 쪽으로 매도가 나올 것인지, 어느 쪽으로 또 매수가 계속 진행될 것인지는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대충 감아 놓으시죠. 네, 어떤 종목군으로 움직일 것인지 이렇게 주도주의 움직임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만 우리가 꼭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 볼게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삼성전자가 무려 2% 상승합니다. 71,500원이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포인트 굉장히 좋아졌고요. 하이닉스는 4% 정도 상승합니다. 288,000원이요. 얘네들 둘이서만 올라갔는데 거의 지수 절반 정도 올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지수가 40포인트 정도 올랐는데요. 얘네 둘이서 지금 20포인트 올렸죠. 그러니까 절반 정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둘이서 지수 절반 정도 올렸다. 그러니까 한 0.6 에서 0.7 정도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려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종목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선주가 좀 빠지는 모습이 좀 있었죠.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 조금 빠지는 모습이 좀 있었고, 하나오션도 지금은 매도가 좀 전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좀 빠지는 거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 좋았어요. 오늘은 KB금융이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금 올랐어요. 근데 매도는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신한지주 이런 것들 반등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삼성생명도 오늘 상승 흐름이 있었습니다. 대신에 조선 쪽 움직임이 좀 안 좋았고요. 방산, 현대로템 조금 떨어진 모습들. 그 외에는 대부분 다 좋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행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KTNG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주가가 좀 애매해졌네요. 그죠? 네, 이런 것도 좀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이죠? 그 다음에 KT도 마찬가지 주가 하락세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구간들은 약간 주의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지주사들에게는 대체적으로 좀 호재성 재료가 좀 있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아닌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증권주들은 좀 많이 올랐어요. 오늘 12% 가까이 상승하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줬고요. 뭐 키움증권이나 이런 것도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그다음에 효성중공업도 오늘 반등이 좀 있었고요. 대부분 다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삼성 SDI도 그렇고요. 근데 방산주 쪽이 좀 약해요. 방산주, 그 다음에 조선주, 얘네들이 오늘 조금 약했다. 자, 이쪽을 던지면서 반도체로 넘어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잠깐의 매도일 수도 있는데,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방산주 쪽 움직임 조금 좋지 않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 쪽도 같이 좀 밀렸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도주의 흐름이 이쪽에서 완전히 바뀌게 된다면은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항상 주의하고 살펴보셔야 되고요. 현대건설 더 빠졌죠. 네,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형태에 있는 것들은 시장이 움직임이 바뀌더라도 주가가 올라오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자,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어때요? 네, 알테오젠, 파마리서치, 이 바이오 쪽이 썩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근데 조금 빠졌었던 펩트로이나 이런 것들은 좀 반등이 좀 나왔고요. 네, 그래서 바이오 쪽은 그냥 그렇죠. 네, 약보합 정도 나타나서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자, 뭐 주가 올라갈 만한 이슈도 별로 없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죠. 대신에 이제 소부장 쪽 관련한 종목군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보면 SM은 마이너스 2.8% 정도 나와 있는 모습인데,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인데, 요게 조금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시간에서 조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시간에서 많이 오르고 있다는 것은 뭔가 호재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딱히 호재를 지금 발견할 만한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제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네. 참고하시고요. 일단 시간에서 오르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는데 플러스로 넘어갔다. 그것도 5%나? 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솔브레인이라든지 동진세미킴이 오늘 8% 넘게 상승했어요. 아주 좋죠. 그래서 오늘 반도체 장비 관련한 종목군들도 크게 올랐다는 거. 자, 뭐 두산 테스나나 테스, 뭐 유진테크, 뭐 등등등 다 같이 올랐고요. 네, 다 올랐습니다. 네, 삼성전기 오늘도 신고가죠?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런 모습들. 한양 ENG 오늘 또 신고가죠?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반도체 관련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들 보였다는 거, 신고가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등락 현황 보도록 합니다. 등락 현황은 코스피 쪽에서 590개 상승, 289개 하락입니다.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951개 상승이고요. 649개 하락입니다. 여기는 상승 종목이 조금 늘어났어요. 자, 상승 포인트 보시면 이화전기, 이건 뭐 곧 없어지겠죠. 동일 스틸럭스, 삼현, 셀루메드, DAP까지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1승,
상상인증권, 원익홀딩스. 원익홀딩스도 오늘 많이 올랐네요. 조선선제 조금 내려가긴 했어요. 조선기자재가 굉장히 강한 흐름 보이다가 막판에 좀 빠졌어요. 케이프라든지 또는 이제 하이로코리아 이런 것도 이제 매도를 오늘 들어갔는데 수익 실현이 잘 돼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포지션이 조금 바뀌었다는 거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보이긴 하죠. 코리아 서키트 뭐 이런 코리아 서키트도 잘 올라갔어요. 역시 자 같은 패턴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심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네, 오늘 강세 보이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자, 그래서 9% 이상 올라간 종목은 42개. 제법 많아졌죠? 네, 보성파워텍은 원전인데 이것도 잘 올랐네요. 그래서 많이 올랐어요. 네, 아까는 28개밖에 안 됐는데 지금 42개면은 상승 종목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자, 상승 포인트는 2.88. 많이 올라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올라갔어요. 괜찮은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하락률 살펴보시면 네, 오아 그리고 앞타모 사이언스 등등등 해가지고 5개 정도밖에 안 빠졌네요. 자, 하락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 보입니다. 쭉 내려보시면 1.62, 1.2 정도 오늘 상승 포인트 나오는데 1.2 플러스 1.2요. 여러분들은 네, 그 정도 나왔으려나요? 저는 한 2% 정도 나왔습니다. 네, 2% 나온 것 같아요.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2%는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2% 정도 나온 것 같고, 보통 뭐 4%, 5%, 반도체 장비들이 많이 올라가가지고요. 네, 4%, 5%씩 올라간 것도 많이 있었고, 오늘 또 차익 실현도 있었기 때문에 2% 정도는 충분히 나온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네. 뭐 1.5, 2%, 뭐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은 네, 괜찮은 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여요. 자, 매매 동향 봅니다. 매매 동향. 기관 쪽은요, 삼성전자 순매수로 바뀌었네요. 1,300억. 금융투자인가요? 네, 연기금도 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기관적 매수가 많이 들어갔고요. 하이닉스는 매도로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알테오젠, 이 조선주 쪽에 나오는 부분들이 지금 기관적 매도도 같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하나 엔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조선주 쪽.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나 마린엔진. 요쪽도 약간 주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참고하세요. 네, 참고하실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나 네이버, 지주사 쪽 관련한 부분들이나 증권주, 금융주 쪽 매수가 역시 같이 들어와 있고요. 현대 미포는 매수가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금융지주 반등 오늘 세게 잘 나왔고요. 뭔가 약간 변화가 확실히 있어요. 그죠? 변화가 확실히 있습니다. 외국인들은요, 사이닉스, 삼성전자, 와, 무지하게 샀네요. 요쪽 두 개만 합쳐가지고 벌써 7천억입니다. 어마무시하게 들어와, 7,500억이네요. 엄청, 7,500억 아닌가요? 네, 7천억 정도 들어온 거죠? 네, 어마무시하게 들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효성중공, 이스페타시스, KB금융,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 좀 들어와 있네요. 동진세미캠,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중공업 매수 있어요. 그 외에는 네, 특이사항 없고요. 매도가 하나오션. 하나오션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매도가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HD중공업, 그리고 하나엔진. 조선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네, 많이 빠졌던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대미포, 삼성중공업.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쭉 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LIG 넥스원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현대건설. 당기적으로 좀 올랐던 종목들, 고점이 좀 형성됐다 생각되는 종목군들이 다 빠지고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의 부담 요소가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물론 이제 키 맞추기를 위해서 뭐 기존에 올라갔던 종목군이 떨어질 때 주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을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는 삼성전자를 사기 위해서 그런 것을 팔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건 이래야 하든 저래야 하든 간에 뭔가 움직임이 바뀌고 있다는 거, 그 정도는 조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살펴보시고, 자, 일단 시장은 상승세로 전환이 됐어요. 상승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만기일이 아니었다라면 그냥 막 드랍을 걸 텐데, 만기일만 좀 잘 넘어가면, 이 구간 유지하면서 잘만 넘어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공매도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네,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상승추에 전환돼서 이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서 전략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내일 조정 같은 거 안 오고 만기일 날도 잘 넘어간다면 아마 상승 쪽의 베팅들을 더 많이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체크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